안녕하세요. 저는 곧 50을 바라보는 할머니입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에 딸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 역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는 50도 되기 전에 할머니 소리를 듣고 있네요. 저는 제가 할머니가 그렇게 빨리 될 줄은 상상도 안 해봤네요. 아들 녀석이 자긴 결혼 늦게 한다고 해서 그러겠니 했는데 어느 날 참한 여자를 데려오더니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어려서 걱정이기도 했지만 며느리로 인사 온 여자는 더 어려 보이고 엄청 동안이어서 잘못 보면 고등학생이라고 볼 정도였어요. 군대 다녀오자마자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려봤자 괜히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주변을 통해 보아서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자기들이 좋다고 하고 알아서 살겠다고 해서 도움 조금 주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애들은 정말 저희 부부한테 정말 도움 1도 바라지 않더군요. 둘이서 벌고 있고 아직 애가 없어서 괜찮다고 했었는데 결혼하고 5개월이 되던 때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축복받은 일이고 생각지 않았지만 저에겐 손주가 생긴다고 하니 저도 나름 떨리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며느리를 보살펴 주었어요. 며느리는 너무 말랐었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더 몸이 안 좋아져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에만 전념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생활은 예전과 많이 달라지게 되었죠. 아이가 없을 땐 둘만 신경 쓰면 되었는데 임신하면서 사야 하는 물건들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 보니 돈이 쪼달리기 시작하니까 아들 내외가 저에게 돈이 없다고 손을 내밀더군요. 아무리 도움 안 주겠다고 했고 알아서 한다고 해서 뒷짐지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쉬고 있고 아들 혼자 벌려고 하니 쪼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일푼으로 신혼을 시작하니 당연히 쪼들릴 것을 저는 이미 알았기에 나중에 혹시나 임신하면 주려고 했던 돈을 때마침 그때 주었습니다. 남편이 손주 본다는 기쁨에 투자해 놓은 거 정리해서 애들을 위해 집도 월세가 아닌 자가로 옮겨주었어요. 아들은 그동안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아서인지 얼굴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친정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서인지 며느리도 살도 오르고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별탈 없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이 되었어요. 아들의 얼굴도 가면 갈수록 힘들어 보였어요.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에 대한 것을 며느리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전혀 저희 아들과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아이만 바라보고 아이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평소 보여주었다면 눈치라도 챘을 텐데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아서 전혀 저희는 몰랐네요. 시댁에 와서는 곧잘 저희 애를 챙기길래 사이도 좋고 저희 애를 잘 챙기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네요. 저희는 저희 아들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가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희 곁을 떠나게 된 것은 겨울이었어요. 아들이 저희 곁을 떠나기 전에 집에 뜻밖의 찾아왔었는데 그때 저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모두들 다 이러고 살겠지? 뜬금없이 앞뒤 다 자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민호야, 너 무슨 일 있니? 왜 그래? 둘이 싸웠어? 아니, 그냥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어서. 저는 아들이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더 물어봤어요. 왜 그래? 이사 간 곳이 직장하고 너무 멀어서 힘들어? 하고 물었어요. 사실 며느리가 손자를 위해 아직 어린이집도 다니지 않는 애를 위해 이사를 결정하고 저희에겐 말도 안 하고 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들의 직장이 무려 1시간 반이나 먼 곳으로 말이에요. 아들 녀석도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시간에 이사를 했다는 걸 알았다네요. 이사를 저희 아들 몰래 다 해치워 버린 거죠. 아들은 저희가 알면 괜히 일도 커지고 하니까 저희 집에 비밀로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계속 생활해 오다가 저희가 주말에 아들 집에 들르러 가게 되었다가 이사 소식을 그때 알게 되었지요. 아들 집 근처에 갔다가 잠깐 손주 보고 가려고 아들 집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맛있는 밥이나 사줄까 하고 갔다가 이사 간 걸 알았네요. 요즘 애들 당돌하다고는 들었지만 참 어려운 거 모르고 남편 알기를 애보다 못하게 본다는 사람들 있다고는 들었지만 저희 며느리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이사를 한 것에 대한 것을 뭐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주었지만 애들 집이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들한테 상의 한번 하지 않고 그것도 직장과 엄청 먼 거리에 있는 곳에 이사를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거 하나 따져 물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하는 말이 그냥 애 미래를 생각해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며느리는 양파 같은 사람이었어요. 까면 깔수록 계속 몰랐던 사실과 이해 안 가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희 며느리 저희 아들보다 무려 5살이나 많은 연상이었던 겁니다. 저는 나이 이런 거 따지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맘대로 행동하는 며느리 보니까 안 따질 수가 없더군요. 아예 저희 아들은 며느리 세상에 없는 것 같았어요. 큰일이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며느리 입에서 들은 것은 며느리는 결혼 안 하고 애만 있었으면 했다네요. 그 전에 아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속아서 결혼했다면서 아내 나이도 정확히 몰랐다가 혼인신고할 때 알았다고. 뭐든지 자기를 배제하고 일들 결정해버리는 며느리 때문에 자기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자기 자신이 못나 보인다고.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이혼만은 안 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힘들면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기 편하자고 아들을 버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모든 것을 참고 힘들게 긴 시간을 달려 출퇴근을 했습니다. 저희가 걱정할까봐 몇 달을 숨겼던 아들이 들키고 나서는 저에게 한 번씩 찾아와 힘들다고 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도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간 아들이 다음날 사망 소식을 알렸어요. 저는 다음날 아들이 걱정이 자꾸 되어서 아들에게 괜찮냐고 힘들면 휴가 좀 내고 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들이 괜찮다고 하면서 문자가 왔더군요. 퇴근하고 맥주 한 잔 먹고 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문자를 그날따라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힘듦이 느껴지는 것 같아 안쓰러웠거든요. 제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아들 챙겨라 말하면 괜히 둘이 싸움을 만들 것 같아 참았습니다. 괜히 시애미 노릇한다고 할까봐 참았던 게 왜 그리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한이 되고 말았어요. 아들은 그날 집에 들어가 며느리와 얘기를 좀 하자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희 아들한테 관심조차 없어서인지 술 먹었으면 작은 방에 들어가 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만약 그냥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둘이서 대화라도 했다면 극한 상황은 오지 않았을 텐데 아들은 결국 작은 방에 들어가 유서 아닌 유서처럼 여러 가지 며느리와의 갈등 상황을 끄적끄적 적다가 그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아들은 안방으로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하러 기어가다 그만 거실에서 쓰러져 서늘하게 죽어갔다고 하더군요. 말로만 전해 듣다가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아들 집에 가족용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화가 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며느리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는지 안방에서 나오더군요. 아들이 거실에 누워있으니까 쓱 한번 쳐다보더니 소리소리 지르더니 자네 근데 왜 하필 방에서 자라니까 거실에서 자고 지랄이야 하면서 욕을 아주 살벌하게 하는데 저 그동안 며느리를 잘못 알고 살았더군요. 제가 봐온 며느리 모습과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있다가 의식을 잃고 있었을 텐데 아들 모습을 보고 욕만 날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아들은 아침까지 거실에 누워 있었고 잠에서 깬 손자가 밖으로 기어나왔다가 저희 아들의 머리를 쓰담쓰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 이것이 그것을 보고 지지하지마 하더군요. 만지지 못하게 하더니 발로 아들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깨우는데 저 그 영상 보면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옆에 있었으면 머리채 휘둘러서 머리털 다 벗겨버렸을 겁니다. 제 앞에서 온갖 여우짓은 다 하더니 저희 아들한텐 그러고 살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원했던 애가 생겼으니 이제 저희 아들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며느리 이것이 저희 아들 어깨를 쳐도 일어나지 않자 욕을 쌀벌하게 하면서 깨우더군요. 엎드려 있던 저희 아들의 어깨를 발로 밀면서 뒤집어 보더니 그때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영상을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든 며느리년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영상을 다 확인하고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녀를 만나서 그것에게 말했어요.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우리 애가 너한테 신어주는 남자로 필요했던 거야? 너 딴 게 엄마이긴 하니? 나중에 네 자식이 자라 결혼해서 너 같은 며느리 만나 이딴 꼴을 당하면 너 어떨 것 같아? 천벌 받을 년.
넌 내가 두고두고 네 인생이 편하지 않게 한다. 했더니 이것이 뚫린 입이라고 한 소리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애를 원했고 마땅한 남자를 찾던 중 민호가 딱이어서 그래서 바로 결혼도 한 거예요. 더더덜도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잘해주신 것은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들을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알아두세요. 하자마자 저희 남편이 언제 왔는지 며느리 아니 그년 말이 끝나자마자 머리통을 갈겨버렸어요. 남편은 자기가 이렇게 하고 감옥에 가겠다고 마구 며느리를 때렸습니다.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으면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내 귀한 아들, 내 아들의 순정을 가지고 논 대가여서 사실 저도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년이 맞아도 싸기 때문에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안 했다면 제가 그랬을 거니까요. 그날 이 모든 사실을 사돈도 알게 되었는데 며느리 그년이 고소하겠다는 거 말리고 저희한테 사과를 하러 왔더군요. 저희 아들이 사돈 딸보다 더 정말로 장인 장모한테 잘했거든요. 바깥 사돈은 딸내미 잘못 키운 자기 죄라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앞으로 딸내미 잘못한 몫은 자기가 갚으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우리 사이 불쌍해서 어쩌냐고 아까워서 어쩌냐고 하면서 오열하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다시 달려가서 그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도 못 자고 실신을 몇 번이나 할 때였는데 하루는 이상하게 편하게 잠이 들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꿈에 나타나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더니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손자의 손을 제 손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러면서 환한 미소를 짓는데 너무 편한 아들 모습에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잠에서 깨었어요. 저는 아들을 꿈속에서 보고 아들을 위해 그리고 손자를 위해 그것 한데 어떠한 것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게 그 새벽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을 때 한 번이라도 아들을 깨웠다면 아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힘이 듭니다. 시간을 확인해보니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았기에 더 화가 나고 미치는 거예요. 그때 119만 불렀어도 살았을 내 아들, 내 귀한 내 새끼. 화가 나지만 참아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아들이 꿈속에 나와주고 거기다 편한 얼굴로 보여서인지 그나마 다행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인지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생각하면 자꾸 분해서 오늘로써 이 글을 쓰고 저희 아들을 제 가슴에 묻으려고 합니다. 이젠 누구 탓도 하지 않으려고요. 아들이 편하게 갔을 거라 믿고 저희는 다시 일상생활에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가슴 아픈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있네요. 저희 손자는 얼마 전 저희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원래부터 술을 좋아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정신이 반나간 상태가 되어 양육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손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돈들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은 제가 손자를 키우고 있어요. 다시 아들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손자가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아들 어릴 때 모습과 똑 닮아서 시간을 거슬러 가서 다시 어릴 적 아들과 만난 것 같아요. 손자 모습에서 아들 모습이 보여서 그런지 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아들이 제 손에 손자 손을 얹어주었던 것이 이런 거였나 봐요.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는 마음 아파할 시간이 없어요. 제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문득 아들이 생각나서 가슴이 미어지고 미칠 듯이 보고 싶지만 저는 견딥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용기 내라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오늘도 용기 내고 씩씩하게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힘내시고 함께 이겨내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 기자 현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